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어제 댓글에 공빠님이 노후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네. 행복해야 된다.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막 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네. 공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리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할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후에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잖아요. 60년, 70년 살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적표를 그걸 받았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은 부자를 제가 여러 명 알거든요. 수백억 부자도 알고 수천억 부자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돈은 많지만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서 돈이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 시흥 은계지구 네. 갔는데 네. 그분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거의 한 2, 300밖에 없는 것, 전 재산이. 근데 나라에서 기초연금하고 주거급여 50만 원 받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저도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화사하셨던 그 네. 얼굴을. 빨리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또 행복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노후에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돈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안 됐는데 60, 70 넘어서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될까요? 그러면 안 되면은 그러면 나는 낙담하고 막 불행하게만 살아야 되냐?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대답이신 네. 거죠? 그런데 저는 주변에 돈이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노후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행복해야 된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억나는 말이 네. 지분, 지지, 지족 이 6글자거든요. 지분은 분수를 알고 네. 지지? 그칠 줄을 알고 네. 지족, 만족할 줄을 알자. 이게 지혜거든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멈출 줄을 모르는 거고 또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죠.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면 건강하게 살고 길이 또 열리거든요. 저는 만족해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밑으로 복지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내 분수를 알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그칠 줄을 알려면 공부해야 되고 만족할 줄을 알려면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공부하는 엄마 아빠잖아요. 네. 저희가 뭐 사실 대단한 걸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자는 거라서 사실은 다 재미있는 공부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를 싫어해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지분, 지지, 지족하고 지족하게 되면 상낙이라. 항상 즐겁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행복하다. 이거 공자님 말씀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볼까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건강해야죠. 그렇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일단 경제력은 빼고 저희가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마음도 편안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건강해야 된다는 건 알겠고요. 공부를 꼭 해야 되나요? 건강도 공부를 해야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부를 해야 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하면 자녀들과 관계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네. 배우자와 관계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님이 매주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군요. 열심히 저랑 공부. 관계를 잘 지내려고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뭘 할까요? 공부하면 뭐죠? 책이죠, 기본적으로. 책에다 정답이 있다.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는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뭐랄까 남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편이죠. 다른 부부에 비해서.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거에 대부분이 책에서 많이 소스를 얻고 또 어떤 확장해 나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사실은 다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책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볼 수가 있고 책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눈 나쁜데 어떻게 책을 보냐, 뭐 나이 들어가지고는 책을 못 보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책이 큰 글자체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쉬운 책들도 많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갔을 때 어떤 그 나이 많으셨던 90세는 확실히 넘으셨어요. 그분이 100살도 넘으신 것 같아요.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돋보기로 책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 진짜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책 말고 또 어떤 공부가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예술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은미책 공부. 네, 음악, 미술, 건축 다양하죠. 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느라 사실은 많이 접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은 여생을 이런 예술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예술도 공부를 해야 아는 만큼 또 재밌거든요. 근데 예술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짜 책도 많고요. 네. 그리고 무료 공연, 무료 전시도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도 예술을 충분히 공부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아, 여행도 공부인가요? 그렇죠. 여행의 또 묘미가 새로운 장소를 간다는 거. 시공간이 확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매력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 드리면 네네. 네, 좀 아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을 좋아하는데요. 도서관이 공짜죠.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세금 내기 때문에 근데 도서관이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 너무 좋고 일주일에 제가 한 2번? 3번은 가는데 네. 가서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요. 요즘은 또 더 좋아진 것이 네. 바로 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서점을 통해서 신간을 바로 대출해 네. 줍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게 1인당 2권까지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늦게 신청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매월 1일이 되면 딱 준비해 놨다가 아 보고 싶은 새 책 네.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얼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백발백중 다 네. 되죠. 네. 매월 초에 며칠 안에 그렇게 하시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도서관에 없는 책들이잖아요. 신간들. 그거는 이제 바로 구입을 해서 네, 가까운 서점으로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그 서점에 가서 찾아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한 달에 공파님 2권, 저 2권. 네. 그렇게 하면 벌써 우리가 새 책 4권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직장에 있는 곳에 또 세 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우리가 새 거로 그냥 돈 한 푼도 안 내고 보는 책이 7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도서관에 갑니다. 가서 기본적으로 한 10권씩은 빌려오거든요. 공파님이 제일 행복한 표정일 때가 언젠지 알아요.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이렇게 한 가방 빌려가지고 저랑 같이 걸어오면 그때 정말 가장 행복한 표정이에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 얼마를 번 거야? 네. 매주 15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은 기본적으로 보는데 요즘은 또 서점으로 바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그 돈이 한 10만 원 정도. 한 70만 원은 버는 거죠? 네, 7, 80만 원 아우, 번다고 보시면. 돈을 아주 잘 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책을 보시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재밌는 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노후에 네.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취미 같아요. 네. 일단 돈도 안 들죠. 그리고 뭐 내가 어렵게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손쉽게 집 근처에서 그리고 집에서 네. 이렇게 접하기가 또 쉽고 안전하고 또 풍요로워지고 네, 정말 좋은 취미죠. 책을 이렇게 막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쉬운 책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책들이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은 괜찮아요. 아주 알짜배기만 쏙쏙 네. 뽑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 역사, 그다음에 네. 지리 이런 것들을 공부로만 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근데 실제로 그냥 재미있고 실용적인 것들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골라보다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요때 아이들이 보는 책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어이? 이거 내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딱 이거였어. 요약이 잘 돼 있네. 이래서 이제 그 수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빌려서 보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어떤 책들을 보시면 좋냐?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한 책들은 필수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20년 이상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예술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고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요새 저희가 클래식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빌려오고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삶에 아주 재미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을 보셔야 되냐면 여행책들을. 저는 여행책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행책 수집가.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여행책 같아요. 여행책. 네, 저희가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책을 이렇게 쫙 꽂아놓고 수시로 이렇게 뺏어 보면 여행을 마치 가는 것처럼 또 재밌어요. 행복하죠. 여행책의 특징은 사진이 많습니다. 네. 글자를 안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책이 관계를 잘하기 위한 그런 책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그 주제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계도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일단 책으로 하시면 좋고요. 배우자하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걱정이 황혼이혼 당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황혼이혼 안 당해야 되고요. 자녀하고 관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화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요즘 뒤늦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좀 감명 깊은 내용들을 적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제 한 챕터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책을 덮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읽은 게 뭐고 이제 이런 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 키워드가 한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옆동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오늘 읽은 책을 막 얘기를 해줘요. 네.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더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키워드 정리를 해보고 내 감상을 간단히라도 적어보는 거죠.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 안 오잖아요. 네. 안 오는 이유가 부모님 만나면 의무적으로 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자기 옛날에 서운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리고 어디 아프단 얘기하고 네. 뭐 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다 행복하고 네. 싶은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걱정이 돼서 찾아가 보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해 놓으셨다가 자녀분들이 오면 정보를 주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아니면 또 질문할 거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에 관한 또 질문을 해본다든가. 그럼 저는 예전에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면 아버님이 이렇게 질문을 적어두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부님한테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뭐 이제 복지 관계로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이거 다 받아도 되니? 네. 이런 게 질문이셨어요. 그거를 공부님이 잘 설명을 하면서 지금처럼 받아야 된다. 네. 꼭 받아야 되고 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잖아요. 네. 그 모습들이 참 좋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근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기 시작했는데, 네, 계속 이어지죠, 이야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편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재밌죠? 오늘은 책 이야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나가셨어요. 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